종배마왕입니다. 어제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쉬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오늘 아침에 정권 방송을 보니까 영국의 그 브렉시트 우려로 경제가 많이 안 좋고, 영국 경제가 안 좋다고 방송에서 전면적으로 해서 막 우려된다고 계속 방송을 하길래 뭐 크게 영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급등했던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장막판까지는 그래도 많이 끌어올려서 거의 보합에 가까운, 그렇게 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매매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 실제적으로 보면 아마도 뭐 견뎌갖고 뭐 아침에 급등을 했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보면 이런 날 한 달 번 거를 한 달 동안 번 수익을 이런 날 만약에 스윙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안 그러면 종배를 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침에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라면 아침에 한 달 동안 번 거를 오늘 같은 날 하루에 다 날려버리죠. 이런 날이 매번 주식이 하면 매번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갑자기 다우가 급락했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날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코스닥 지수가 1.5%까지 하락시키는 이런 날 보면 통상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한 달 번 거를 다 날리고 그 이상도 몇백만 원씩, 뭐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날릴 수 있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려면 가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수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언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한 가지 팁은 이 기회가 이렇게 보면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기회는 오기 마련이죠.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가 왔든, 정말 A급 찬스인지 B급 찬스인지 안 그러면 C급 찬스인지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동일한 비중으로 뭐 50%가 됐든 자기 비중에 20%가 됐든 이렇게 투자를 계속해서 반복해도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돈을 많이 못 버는 이유는 보면 이게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정말 오늘 장이 A급 장이었다 그러면 내가 50% 이상 100%까지 배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판단이 안 쓸 때는 이게 B급인지 C급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잘 못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비중 조절만 잘 하고 A급인지 B급인지 C급만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계좌의 수익들은 달라질 거라고 일단 생각은 됩니다. 그래, 이것만 하면 일단 농사는 거의 반 이상 지은 거죠. 한 뭐 8, 90%는 지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기회가 왔을 때 비중 베팅 한다 그러면 자기가 판단을 해서 50%나 100% 베팅해서 계속 반복을 한다 그러면 아마도 큰 수익의 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뭐 종목 선택도 중요하고 딴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만 있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HLB 생명과학, 뭐 HLB 파워 이렇게 주겠습니다. HLB 파워 같은 경우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HLB, 자, 생명과학. 제가 오늘 이렇게 느낀 건데, 이날 장이 끝나게 되면 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내일 오전에 어떤 종목을 할 건지. 보통 보면 오늘 장 끝나게 되면 장이 마감하고 나면 마감을 할 때 본인이 내일 오전에는 어떤 종목을 매매할 것인지 미리 종목을 골라놓고 아침에 대응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오전에는 그 전날 뽑아놓은 종목으로 일단 보통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이제 오후에 하는 종목들은 그날 당일에 나오는 종목들을 골라서 일단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수들은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종목을 할 건지 미리 뽑아 놓죠. 뭐 많게 뭐 몇십 종목 이렇게 뽑아 놓는 게 아니라 뭐 작게는 뭐 한 세 종목, 다섯 종목 안에서 일단 딱 골라 놓고 어떤 종목을 매매할 건지 미리 생각을 해 놓는 거죠. 그래, 이 보면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전일 이렇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할 건지, 작전이 만약에 눌러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생각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리에 오면 매매를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날 당일에 오는 종목들을 골라서 하는 거고, 고수들은 전날 미리 종목을 뭐 세 종목이 됐든 다섯 종목이 됐든 미리 골라 놓는다는 거죠. 내일 아침에 어떤 매매를 할 건지, 장에 영향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준비를 해 놓는다는 거죠. 만약 그게 없으면은 그 다음날 이 당일 하면 준비된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드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라 그러면 좀 더 원활하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이 이 전날까지 외국인들이 매수를 1000억 이상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선물도 이렇게 3000계약 이상 팔고 있었는데 많이 해서 현물에서는 외국인이 172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이 보면 이렇게 해서 오늘 얼마나 빠졌었나요? 1.74%까지 빠졌었네요. 1.74%까지 빠졌다가 거의 0.03% 거의 보합거지에 올려놓고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끌어올린 거죠. 양봉을 만들었네요. 일봉을 보면 거의 양봉을 만들었네요. 그죠? 대단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 세력들이든 뭐 외인이든 세력이든 이 주식시장을 가지고 놉니다. 이렇게 급락을 시켰다가 투매가 나오니까 투매가 이렇게 해서 와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강력하게 개인들 다 손절하게 하고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렇게 마감을 시켜버립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종목들은 이 지수들이 이렇게 올렸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빼는데, 하락시켜서 보통 빼는데, 오늘은 강하게 이렇게 이 수급이 이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립니다. 가지고 놀죠. 가지고 놀아. 개인들을 가지고 놉니다.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자제하고 이렇게 절제하면 괜찮은데, 이런 날 아침에 이게 빠진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물을 타기 시작하면 이 죽음으로 가는 거죠. 보통 보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빼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손절하고 나면 또 급등을 시켜버리죠. 오늘 HLB 생명과학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거 보면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아는 만큼 보이죠.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뭐 아는 만큼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전일 상따 했으면은 이렇게 해서 팔았겠죠. 팔고 난 뒤에 안 봤을 텐데, 만약에 또 상따에서 이렇게 빠지면 또 이렇게 잡으면 골로 보냅니다. 골로. 몇 프로까지 빠졌나요? 14%까지 뺐습니다. 고가는 21%까지 올렸죠. 28% 빠진 겁니다. 거의 상한가죠, 상한가.
그러니까 21%까지 올렸다가 마지막 14%까지 뺐으니까 이렇게 그럼 하고 나니까 또 급등을 시켜버리잖아요. 이거는 이 세력들이 작업을 한 거죠. 밑에 끌어올려서 다시 해서 열심히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의 단일가 한번 보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것 같고, 자, 신라젠도 마찬가지죠. 신라젠도 어제 상한가 같은 종목이고, 상한가 갔다가 밑에 이렇게 또 급락을 시켰다가 또 이렇게 올려서 마지막에 또 올려서 이렇게 끝냈습니다. 신라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이 66만 주, 어제 200만 주 샀는데 오늘 66만 주, 기관에서 38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렇게 저가까지 내렸다가 다시 해서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좀 안 좋다라는 건 엄봉거렸다라는 게 좀 안 좋은데, 오늘 웬만한 또 거래량 켜졌기 때문에 웬만한 뭐 그거는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급락시키고 올렸기 때문에. 자, HLB 한번 볼까요? HLB. 자, HLB도 오늘 또 급등을 시킨 다음에 16%, 18%까지 갔다가 또 급락을 시켰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려서 플러스로 끝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내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또 이렇게 급등을 시켜서 이렇게 마감을 시킵니다. 이런 것들은 준비된 매매나 급등주 잘하는 사람들은 잘해서 일단 내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HLB 파워 보면 HLB 파워도 비슷합니다. 전부 다 차트가 비슷한데 마지막에 오늘의 제일 대장은 HLB 파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 3.9% 반등시켜서 끝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 26만 9천 주 샀고 기관에서 3만 4천 주 매도를 했는데,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올 상한가야? 참네, 이거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매매를 마지막에 종배를 했는데 매수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마지막에 눌러줄 때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못 샀다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안 볼까요?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블록딜 관련돼서 그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급락해서 오늘 시가가 거의 한 7% 빠졌다가 종가에는 조금 해서 양봉을 만들었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오늘 뭐 블록딜 관련돼서 오늘 뭐 외국인 200만 주, 210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기관에서 55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 일단 오늘 다 거의 소화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뭐 다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고 추세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밑에 깨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헬릭스 미스. 자, 헬릭스 미스도 보면 오늘 음봉을 그렸는데 참 알 수가 없습니다. 2% 하락을 했다가 오늘 10.8%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막 엄청나게 뺐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참 주식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1만 주, 기관에서 9,800주를 매수를 했는데, 일단 보면 뭐 추세는 뭐 분봉도 그렇고 완전 깨트린 게 아니고 제약바이오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아직도 뭐 헬릭스 미스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토박스 코리아.
자, 오늘 일봉상으로는 급등시켜서 25.61% 일단 상승을 했는데, 눌러서 일단 해서 마지막에 조금 올려서 끝냈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를 무너뜨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외국인이 22만 주, 기관에서 5만 6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시간에도 반등하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위에 슈팅 한번 내면 빨리 팔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기타 부분에서 15만 2천 주를 매수를 했네요. 좋습니다. 자, 삼성출판사. 자, 오늘 상한가를 조금 빨리 말아 넣었는데, 이거는 간이 큰 사람만 할 수 있는 종목이죠. 이 상한가 매수 잔량이 한 20만 주 정도 사이에 있었고, 종가에는 한 17만 주 정도 사이에 있었는데, 웬만한 간이 크지 않으면 상따를 하기가 어려운 종목이죠. 일단 오늘 외국인 기관은 다 팔았는데, 일봉상 봐더라도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배짱이 아니면 상한가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10만 6천 주 사이에 있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간 크고 배짱이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걸 반증해 주는 게 엠바이오. 자, 엠바이오 오늘 신규 상장주인데 보면 분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상한가를 이렇게 말아 넣었는데, 넣고 난 뒤에 10분, 15분 남겨놓고 상한가에서 이렇게 급락을 시킵니다. 18% 거의 19% 빼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조금 반등해서 이렇게 끝났는데 7% 반등했네요. 뭐 시간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자리 신규 상장주고 이런 것들은 좀 불안불안한 자리죠. 이런 것들은 종가에는 무조건 팔아줘야 되는데, 이 상한가 따라잡기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참 무섭습니다. 일단 보면 이것 차트도 주식도 아는 만큼 보이겠죠. 여기 누군가는 아마 수익을 많이 봤을 테고, 누군가는 여기 상따를 잘못해서 손실을 많이 받겠죠. 자, 오늘 오전에는 오늘 셀트리온을 했는데, 제가 54분에 해서 미리 8시 54분에 셀트리온 19만 500원, 19만원, 18만 9,500원 매수 넣어둡니다 해서 이렇게 넣어놨다가, 내가 미리 알려줬죠. 56분에 비중 베팅 합니다 해서 알려줬고, 그러니까 28분에 매수합니다 해서 일단 현재가에서 가격에서 조금씩 매수합니다 이렇게 보내줬고, 오늘 비중 베팅이라고 매수를 했고, 여기 보니까 대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조금 아쉬운데 조금 더 많이 샀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여기들은 나눔님은 조금 요 위에서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한 것 같고, 일단 이때 43분까지는 프로그램하고 외인하고 매수 중이라서 기관만 들어오면 급등할 것 같은데, 57분에 지금 가격에서 매도합니다 해서 매도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자리에서 많이 샀으면은 뭐 수익이 나쁘지 않았을 거고, 50요 자리 정도 되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샀으면은 많이 먹었을 테고, 여기 내려올 때부터 쭉 잡았으면은 평균 단가가 조금 높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 급등해서 이 보면 이렇게 빠졌다가 또 마지막에는 이만큼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일단 길게 안 보고 여기서만 매매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요거 같으면은 보통 장이 보통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바로 반등을 하는데 오늘은 장이 워낙 좀 길게 빠지다 보니까 반등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쉬었고 오늘 종배는 못했습니다. 조금 아쉽고, 일단 이렇게 비중 베팅 하라 그럴 때는 정말 50% 이상 일단 위에 가격에서는 정말 위에 못 잡더라도 위에서보다는 밑에서 많이 잡으면 비중 베팅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하면 이렇게 밑에서 많이 잡으면 수익이 많이 큰데 위에서 올려 잡아서 많이 잡으면 아무래도 불안하기도 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 베팅 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중만큼 베팅을 해서 수익을 좀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주식 종배 마원 카페고요. 요런 매매에서 같이 수익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가입 인사 남기시고, 여기도 가입 인사 남기시고 카톡 아이디나 휴대폰 번호 남기시면 제가 연락해서 주식 경력이라든지 이 투자금이라든지 휴대폰 번호 물어봤을 때 답변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일주일 동안 리딩 해드립니다. 해서 수익 좀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매는 가능하면 아니고 절대적입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해서 오전 매매는 마감을 하고 오후 매매는 2시 이후에 합니다. 그전에는 뭐 카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가능한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컴퓨터 켜놓고 그냥 휴식 취하고 있다가 일단 2시 이후에 컴퓨터를 켜서 매매를 합니다. 일단 이런 매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 인사 남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실이라든지 그래 크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걸로 일단 생각은 되는데, 일단 그나마 그래도 뭐 스윙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뭐 반등을 좀 많이 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주식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 돈을 한 달 동안 번 돈을 하루 번에 다 날리는 이유는, 이 보면 내가 어떤 종목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해서 팔면 기껏 해봤자 1%에서, 물론 잘 하시는 분은 뭐 3%, 5%, 10%씩 이렇게 먹지만 대부분의 개인들은 많이 먹지 못합니다. 뭐 1에서 3% 정도, 뭐 많게는 5%까지 볼 수도 있겠죠. 5%. 그리고 비중은 기껏 해봤자 10에서 20% 정도밖에 못합니다. 많아봤자 30%인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10에서 30%밖에 못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락하게 되면 내가 비중이 여기 10% 있던 거를 여기다가 20%, 30% 해서 여기 100% 배팅을 하죠. 여기다가 하락하는 날 비중을 100%를 합니다. 그래서 여 밑에 내려오면 여기서 손절을 하죠. 여기서는 수익에서 전체 계좌로 봤을 때 기껏 해봤자 1% 미만입니다. 1%나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익이 전체 계좌로 보면. 근데 이렇게 손절할 때는 보통 보면 3에서 5% 정도 손절을 해버립니다. 마이너스 3에서 5%, 길게는 10%, 크게는 10% 정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렇게 해서 계속 한 달 번 돈을 이렇게 하루 만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하루에 다 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절대 추매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눌림 매매이기 때문에 비중이 자꾸 커지게 되면 감당이 안 됩니다. 미수까지 쓰면 그냥 깡통으로 차는 길이죠. 우리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스윙이라든지 중장기 매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익 매매라든지 중장기 매매를 하게 되면 비중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 종목에서 5종목 정도 해서 이렇게 비중을 실죠. 돈을 한 종목에 많이 실을 수가 없는 거죠. 돈 버는 사람들은 한 종목에 몰빵을 한다. 30%가 됐든 50%가 됐든 100%가 됐든 몰빵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수익이 클 수밖에 없다.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말이 맞다 그러면 매매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빨리 고치는 게 수익을 안 그러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마 이게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생각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수익이 계속 나신다면 그렇게 매매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수들은 다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절대 한 종목에서 5종목에서 분할하지 않습니다. 한 종목에 몰빵합니다. 그리고 비중 베팅을 합니다. 그래야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비중 베팅을 합니다. 그러면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손실 볼 때는 비중을 최소화시켜서 손절해야 됩니다. 절대 물타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의 계좌는 플러스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뭐 댓글 남기셔도 좋고, 카페에 오셔서 질문하셔도 좋고, 뭐 다른 의견도 있으면 뭐 근데 뭐 큰 그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본인의 의견이니까, 만약에 저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계속 수익 난다면 계속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고, 만약에 손실이 자꾸 튕긴다 그럼 매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빠른 시간 내에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